그리고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비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그리고 체계적 리스크, 체계적 리스크, 체계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름 그대로예요. 비체계는 뭐예요? 체계가 없이 오는 리스크.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돌발 악재. 돌발 악재. 체계적 리스크는 예상된 악재. 예상된 악재. 그러면은 제가 시청자분들께 문제 한 개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다, 양적 긴축이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환율 상승이다, 뭐 이러한 기타 등등 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 리스크일까요? 아니면은 비체계적 리스크일까요? 시청자분들 뭘까요? 바로 체계적 리스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체계적 리스크. 예상이 되었던 리스크.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왔다. 이미 예상이 되었던 리스크는 보통 뭐가 돼요? 여러분, 선반영이 되죠. 선반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잖아요. 예상이 안 되면 선반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상이 되니까 선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돌발 악재는 선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반영을 해? 우리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이 예상치에 있는 체계적 리스크는 선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은 이미 선반영이 돼 있어서 더 빼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월 달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잖아요. 지수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월 달 지수 차트를. 엄청나게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선반영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반영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그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조금 과하게 오기 때문에 과하게 왔기 때문에 이거는 과대낙폭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과대낙폭. 과대낙폭. 과대낙폭은 항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원리가 있냐면은 과대낙폭이 먼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단기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옵니다. 지금 이 구간이 바로 과대낙폭 구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구간, 과대낙폭 구간에서는 항상 뭐가 올라간다? 바로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빅스 지수, 한마디로 공포 지수가 올라갈 때 과대낙폭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포 지수가 꺾일 때 뭐가 나오겠어요?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포심이 가장 시장을 강력하게 지배할 때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버텨내야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인을 찾아야 대응이 가능하다. 개별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시장의 하락한 진짜 원인을 찾아보자. 이걸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그게 비체계적 리스크인지 아니면 체계적 리스크인지 먼저 확인을 해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드렸다시피 비체계적 리스크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체계적 리스크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체계적 리스크는 선반영이 된다 안 된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선반영이 된다. 왜? 예상이 됐기 때문에. 1월 달에 그렇게 빠진 것들이 다 선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갑자기 전쟁을 확 일으켰어요. 이건 비체계적 리스크죠. 그러니까 선반영이 될 것도 없이 전쟁이 시작이 되자마자 그 다음부터 장이 빠지잖아요. 후반영이다. 대부분의 비체계적 리스크는 후반영. 그래서 체계적 리스크는 선반영이 되고 비체계적 리스크는 후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스크 종류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어떨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체계적 리스크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긍정적이냐? 보통 비체계적 리스크는 돌발 악재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돌발 악재. 그럼 이 돌발 악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뭐예요? 돌발 악재로 시작이 돼서 비체계적 리스크로 시작이 돼서 체계적 리스크로 변질된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속성을 검토를 해보라는 거예요. 돌발 악재. 예를 들자면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을 했을 때는 돌발 악재로 창궐이 됐어요. 자, 그런데 바이러스라는 게 영원한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거를 영원히 잡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백신이 나오고 언젠가는 그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속성이 어느 정도는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속성을 검토를 해보면 되는 거죠. 이 돌발 악재의 지속성, 비체계적 리스크는 딱 그 지속성 하나만 검토하시면 대응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점이 빨리 잡힌다는 거예요. 이 저점에서 회복이 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자,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요. 이런 돌발 악재, 이런 비체계적 리스크가 갑자기 시장에 들어와졌을 때는요. 저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가장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바로 돌발악재가 터졌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돌발악재라는 거는 해소가 되는 순간 재료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이 되면은 그 전보다도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빛의 계정 리스크는 어떻게 대응을 하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라. 빛의 계적은 긍정, 체계적 리스크는 보수적. 왜냐? 반등 시장에서 고점을 다시 갱신해 줄 것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체계적 리스크는 말 그대로 예상이 되었던 리스크예요. 예상이 되었던 리스크. 예상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미부터 우리가 장기 경기 침체, 장기 경기 둔화 이런 것을 미리부터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청자분들 지금 글로벌 경기 시장이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3년간의 양적 완화를 끝내고요. 이제 양적 긴축이 들어갑니다. 13년 동안의 양적 완화가 얼마나 이 미국 금융시장을 피로도를 엄청나게 갉아먹었을까요? 엄청나게 높였을까요? 그죠? 자, 이제는 양적 긴축 시대예요. 그것도 글로벌적으로. 경기 침체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밋빛 미래만 기대할 게 아니라 항상 우려되는 상황들, 그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항상 늘려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항상 늘려놔야지만 이 체계적 리스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예시를 제가 한 개 드려볼게요. 돈을 그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 리스크는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생겨나요. 그래서 단기간에 경제가 활성화가 돌아요. 그럼 반대로 뭐가 일어나요?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뭐 이거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갑자기 주머니에 10,000원 있다가 20,000원 있어요. 20,000원 있다가 40,000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오늘은 막 계란에다가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20,000원 있다 40,000원 생기니까 계란에서 돼지고기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란 한 판 살 거 2판 살 수도 있고. 그죠? 그 우유도 원래는 이제 뭐 유통기한 막 보면서 어떻게든 저렴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1+1짜리 막 집어들잖아요. 그냥 막 돈을 한마디로 조금 더 헤프게 쓰잖아요. 그죠? 돈이 풀리니까. 이게 당연한 경기의 원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와요? 물가 상승이 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러니까 그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미 물가 상승이 됐어요. 이미 물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돈을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시장에서 돌던 돈들이 이제 막 다시 돈을 달래요. 어떻게 돈을 달라 그래요?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달라 그래요? 처음에는 분명히 금리 1%대였는데 갑자기 금리가 3%, 4%, 내년에 더 높아진대. 그리고 이제 다시 빨리 갚으래. 다시 회수를 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주머니에 계속 돈이 이제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는 이미 올라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운영까지 악화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경기의 원리, 경제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전반적인 부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예측이 가능한 체계적 리스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우리는 장기간으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시장이 좋을 때 체계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매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측이 가능한 체계적 리스크는 시장이 좋을 때부터 조금씩 고려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은.